안녕하세요. 경의선공시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지난 2월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벌들을 만났습니다. 재벌들 대표들을 만난 거죠. 명목은 이랬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라고 하는 명목이었고요. 장소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참석자는 6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회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기사 하나 때문인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감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을 앞에다 두고 기업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걸 돕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재밌는 것은 소위 이제 정경련의 기관지인 한국경제조차도 이거는 과세 당국하고 사전에 조율 없이 나온 얘기다. 도대체 진위가 뭐냐라고 하는 기사를 냈을 정도로 굉장히 즉흥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즉흥적이었다는 얘기는 곧 청와대, 더 직접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생각과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위 법인들, 특히 재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감세 방법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재부나 이런 식의 그 경제 관료들의 역할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혹이 들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 좀 주목을 했던 거고요. 관련된 기사나 내진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일단 그날 회의에 참여했던 이제 재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이제 이게 궁금할 건데, 그거는 이제 다행히 청와대에 그 서면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뭐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총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뭐 이재현 CJ 회장은 봉준호에서 시작해서 봉준호로 끝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 살리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그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말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동영상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가 더 재밌는데,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녁 회식도 좀 풀어주면 더 많은 것들을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저녁 회식을 하게 되면 그게 주 52시간에 저촉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 이걸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두 가지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메시지는 되게 분명한 거죠. 이번 계기로 주 52시간을 한번 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재벌들의 인사말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좀 풀어줘서 고맙다, 이런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덧붙여서 현대자동차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항공운임에 대한 특별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실어서 파는데 항공운임이 너무 비싸니 그거 지원해달라.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종 코로나의 문제는 재벌들, 뭐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건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기업들 혹은 재벌들이 앓는 소리를 내는 것과 더 나아가서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감세 부분인데, 지금 기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거 감세는 이제 법인세 인하보다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낸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과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1,00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을 매길 거야.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내가 번 모든 수익을 다 합산해서 1,000만 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수익에서 소위 공제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3,000만 원을 벌었어도 1,000만 원은 무슨 뭐 공제, 또 1,000만 원은 무슨 공제, 몇백만 원은 또 무슨 공제로 해서 차감하고 나서 차감한 액수, 그것을 이제 과세액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그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액이 많아지면 실제로 세금을 걷게 되는 과세 기준액이 적어지는 셈이니까 사실은 낼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법인세를 둘러싼, 특히 한국의 경우 법인세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의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실효세율, 명목세율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명목세율은 법에 내도록 되어 있는 그 비율입니다. 재벌들은 이 명목세율이 굉장히 높다, 한 24% 된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공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는 소위 실효세율로 놓고 보면은 한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겉으로는 내는 세금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왜 재벌들이 계속 법인세를 물고 늘어지냐? 실제로 명목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그 비율로 영향을 미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규모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는 세금이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인세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현실화하는 것에서 오히려 역으로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식, 즉 그 공제액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대체 그 재벌들의 공제액이 도대체 어디서 많이 되느냐,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 고용과 관련된 세액 공제가 많습니다. 청년 고용이나 내지는 여성 고용이나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제가 많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즉 시설 투자에 따르는 세액 공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거나, 혹은 공장이라는 명목, 혹은 그 사옥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그런 투자액들이 대부분 다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 자산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세액공제 제도는 사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들 재벌들이 번만큼 더 내야 되는 거죠. 다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감세가 나왔다는 것은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가적 재앙을 타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초가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6대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에서 좀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덕역 1번 출구에 있는 경의선 공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